몸이 유연해가지고 아주 유연하고 팔이 길었기 때문에 볼을 던지면 꼭 바로 앞에서 던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고, 공이 또 아무래도 올려서 던지다 보니까 빨랐고, 강철이는 또 한편은 슬라이더식으로 각이 큰 카브를 던졌죠. 상당히 치기가 까다로웠죠. 1988년 신문의 한 선수의 이름이 대사투필되었습니다. 대학리그 선수임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그는 바로 이강철 선수였습니다. 광주 서림초, 무등중학교, 그리고 광주 일고를 거치며 출중한 야구 선수로 성장했던 그는 1983년 광주 일고의 전국대회 3관왕에 일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동국대에 진학한 이강철 선수는 1학년서부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1985년 충계대학 야구연맹전 결승전에서 동국대학교는 성균관대를 만났습니다.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성균관대 야구부에는 대학야구 최고 잠수함 투수로 꼽히던 한희민이 있었는데 1학년 이강철은 보란듯이 9이닝 1실점으로 완투를 펼쳤고 팀의 승리를 이끌며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이죠. 대학 무대 신고식이나 다름없는 그 대회에서 42이닝을 던지며 3자책점으로 평균 자책점 0점대의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폼에서 나오는 언더스로 피칭은 더욱더 각광을 받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 조계현, 송진우, 이강호 등과 함께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등 그의 진가를 서서히 알려나갔습니다. 당시 1989년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신인바람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전후기로 시즌이 진행됐지만 1989년 단일 시즌제를 도입하여 팀당 경기수가 108경기에서 120경기로 늘어났기에 무엇보다 팀 뎁스가 더욱 중요해진 시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인들의 활약이 중요해졌고 그들은 더 이상 포텐셜이 아닌 팀 전력에 당장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판세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팀은 해태 타이거즈였습니다. 1988년 지명했던 조계현을 필두로 올림픽 국가대표 이강우와 이강철을 지명하면서 막강한 투수진의 합류를 예고한 것이죠. 무엇보다 해태는 프로야구 3년 연속 우승을 하며 왕조를 일구고 있었고 그에 걸맞는 신인들이라는 평가와 함께 남다른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강철을 향한 기대는 단연코 으뜸이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의 신인 선수들 중 최고 계약금을 받으며 입단한 것이죠. 1989년 시즌이 시작되고 팀의 세 번째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데뷔한 이강철은 그 기대에 부응하며 7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날 26명의 타자를 상대하며 3개의 볼넷과 피안타는 단 1개만 허용하는 등 그가 왜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신인인지를 여지없이 선보였습니다. 밑바닥을 훑으며 위로 치솟는 그의 투구는 타자들의 방망이를 피해가는 듯 싶었고 그는 데뷔 후 12경기 만에 5월 28일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첫 완봉승을 따내며 광주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특히나 그 경기에선 1회에 나온 김성환의 솔로 홈런을 끝으로 득점 지원이 없었기에 1점 차의 리드를 계속해서 지킨 그의 진가는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프로야구에 잠수한 선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다승 10골 가운데 6명의 투수가 사이드암이나 언더스로 등 변칙 스타일의 투수인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괴력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태평양 박정현, 빙글의 한희민 등 이들이 마운드를 휘어잡고 있는 것은 전례 없는 이상현상으로 앞으로 날씨가 더워질수록 이들 변칙 투구가 잘 먹혀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보도한 대로 당시 프로야구엔 잠수함 투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선 한 신인 투수를 주목했죠. 올해 프로에 데뷔한 해태 이강철은 신출락이면서도 슬라이더 등 까다로운 변화구가 절묘하게 먹혀들어 벌써 4승째를 올렸다. 그렇게 이강철은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데뷔 첫해 36경기를 나와 15승 8패를 올렸고 3점대 평균 자책점과 리그 4위에 달하는 138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19승을 올린 같은 언더핸드 투수 박정현에게 신인왕을 양보해야 했지만 해태 타이거즈는 그의 활약에 프로야구 4연패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철은 첫 한국 시리즈에서 2차전과 4차전 모두 세이브를 기록했고 8이닝 1실점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특급 잠수함 투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주자가 마음 놓고 2루도루, 3루도루 다 성공하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포수일 겁니다. 주변에서 다 포수 책임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신인 투수가 주자가 도루하면 도루하는 대로 그냥 다 놔두자고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인이었지만 물건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강철이 공을 던지면 타자들은 손을 못 댔으니까요. 이강철과 합을 맞췄던 포수 장채근은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강철아, 투구 폼 좀 줄이자. 주자만 나가면 2루도루, 3루도루 다 하는 것 같다. 이강철보다 3살 위였던 장채근은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철은 형님 그냥 놔두세요. 3루까지 보내놓고 하죠 뭐.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웃었습니다. 홈스틸까지 성공하기는 힘드니 3루에 두고 투구해도 실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철은 그 배짱을 피칭으로 실현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른 그에게 김웅용 감독은 무한한 신뢰를 보냈고 이강철은 보다 많은 기회를 얻으며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런 신임 아래 1990년부터 1992년 동안 정말 많은 이닝수를 책임지게 되었죠. 혹사 논란이 따라왔지만 이강철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역투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3년 연속 200이닝을 소화하며
3점대 평균 자책점을 남겼고 3년 총합 49승을 올렸습니다. 가뜩이나 대단했던 건 3년 동안 모두 두 자릿수의 완투를 기록하며 이닝히터 그 자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이 새 시즌 동안 이강철은 강점과 단점이 상당히 뚜렷해 보였습니다. 우선 강점으로 두드러졌던 것은 단연코 이닝 소화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언더핸드 투수들은 하체나 허리 쪽의 피로도가 높아 이닝 소화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강철의 체력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많이 던진 만큼 피안타 볼넷 부분에서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주목됐던 것은 피홈런이었는데 언더핸드 특성상 타자들의 공이 높이 떠올랐고 가뜩이나 싱크를 던지지 않았던 이강철 선수는 3년간 피홈런 부문 1등에 올라야 했습니다. 언더핸드 투수들은 대부분 싱커를 구사했지만 이강철은 데뷔 초 본인의 싱커가 연이어 공략당하자 싱커의 구사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철을 최고의 잠수함 투수로 만든 건 그의 속구와 슬라이더였습니다. 그의 속구는 그다지 빠르지 않은 130 중후반대의 구속을 형성했음에도 상당히 강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강철이 속구를 보이면 당시 해설자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정통파 투수 140km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멘트를 서슴없이 날렸다고 하죠. 또한 각이 큰 슬라이더는 그에게 쏠쏠한 변화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 슬라이더가 좌타자의 몸쪽을 공략하며 좌타자에게 약한 언더핸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 구종을 가지고 변화각과 완급 조절을 이용하여 타자들을 요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1992년에는 탈삼진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해태마운드의 핵심이 되었고 더불어 무등산 핵 잠수함이라 불리며 그의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견고함을 선보였던 그는 아무래도 3년 연속 200이닝 투구를 마치고 내구성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993년부터 허리 통증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이닝수를 조절해야만 했죠. 발생한 통증 탓에 제구가 흔들린 탓인지 사사구를 여러 차례 허용했지만 김웅용 감독은 그의 투구수를 줄이고 등판 간격을 늘리며 그의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덕분에 페이스를 찾은 이강철은 18승을 올린 92년 대비 9이닝당 탈삼진, 피홈런 부분에서 오히려 좋아진 지표를 형성했고 시즌 10승을 올리며 그의 두 자릿수 승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해 해태 타이거즈는 선동열, 조계현, 송유석, 이대진, 김정수 또한 10승을 올리며 KBO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유일한 10승 투수 6명을 보유한 구단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마운드를 필두로 7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부상의 난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철 선수는 꾸준한 모습을 이어나갔습니다. 94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사사구를 기록했지만 180이닝을 소화하며 12승을 기록했고 95년에도 3점대 방어율과 10승을 올리면서 리그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김시진과 선동열의 기록을 넘어 7년 연속 10승을 기록한 투수로 이름을 남긴 것이죠. 예로부터 투수에게 승리 기록은 클래식한 지표였고 리그를 지배했던 선동열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었기에 많은 언론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또한 그해 7월 28일 오비베어스와의 경기에서 개인 통산 1000번째 탈삼진을 잡아내며 선동열 그리고 최동원과 나란히 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위상은 기록으로만 보아도 리그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타이틀이었죠. 데뷔 첫해 15승을 올렸음에도 신인왕 수상에 실패했고 매년 꾸준한 활약으로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지만 선동열을 비롯한 다른 투수들에게 밀려 그 영예를 먼발치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기록들이 써내려져 갔지만 팀의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해태는 94년과 95년 김성환, 이순철의 노세화와 한대화의 LG 이적으로 3위와 4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항상 우승권을 바라보던 팀에게 맞지 않는 성적이었고 95년엔 10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선동열의 일본 진출, 김성환의 은퇴로 팀은 약체로 평가받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책임감이 부여됐던 그해 이강철은 잘 던지지 않았던 싱커를 갈고 닦아 슬라이더와 싱커의 볼 배합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피칭을 선보였고 2점대 방어율과 다시 한번 10승을 올리며 본인의 기록을 8년 연속으로 갱신했습니다. 또한 5월 18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완투승을 거두며 한국 프로야구 7번째 100승 투수에 올라설 수 있었죠. 이는 언더핸드 투수로서 최초였기에 그가 왜 핵 잠수함 투수인지를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활약에 따라 팀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베테랑 이순철이 남다른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만들었고 선동열, 김성환이 없다고 우승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헛개비가 된다 라고 외치며 선수들의 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렇게 정규 시즌을 1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해 한국 시리즈는 그동안 이강철이 가지지 못했던 타이틀을 얻는 계기였습니다. 그는 4차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 등판했고 5경기를 던지며 단 1실점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3차전에서는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완봉승을 따낼 수 있었죠. 당시 현대 타선은 언더핸드 투수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한 이강철은 타자들을 요리했습니다. 그렇게 해태는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기록으로 활약을 인정받은 이강철은 한국 시리즈 MVP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대진, 김정수 등 쟁쟁한 투수들이 있기에 부담없이 투구했다. 팀이 우승한 것만도 기쁜데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아 너무 기쁘다. 프로생활 8년 만에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라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또한 기자가 던진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 계획인가 라는 질문에 그가 남긴 답변은 모두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3년 이상은 해야겠다. 10년 연속 10승을 올리기 위해 우선 내년부터 10승을 올리겠다. 이제 그가 던지는 공에는 남다른 포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1998년 8월 9일 한국 프로야구에는 금자탑이 세워졌습니다. 97년 11승을 올리며 기록을 이어나간 이강철은 마침내 10년간의 여정 그리고 엄청난 위협을 남기게 됐습니다. 10년간 단순히 두 자릿수 승수만이 아닌 150이닝 100개의 탈삼진을 모두 넘었기에 더 대단한 기록이었고 혜태는 기념패를 전달하며 이강철의 날이라는 행사로 업적을 가렸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시작된 그의 대기록, 기록이 끝나자마자 그는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98년 시즌 풀타임을 소화하며 15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시즌을 마친 뒤 진행된 전지훈련에서 무릎 통증이 발생한 것이죠. 그는 빠르게 귀국하여 병원을 급히 찾았지만 오른쪽 무릎에 십자인대가 손상되었다는 판정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팀의 우승과 10년 연속 기록을 위해 계속해서 던져온 탓인지 무릎은 많이 망가져 있었고 수술은 불가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1999년을 통째로 쉬어야 했고 그의 대기록은 10년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00년 시즌을 앞두고 KBO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계약 제도가 시행된 것이죠. 그동안 선수의 이적이 드물고 해외 진출이 뜸했던 시기 프로야구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메이저리그의 FA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의 자격을 얻은 이강철의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시 혜태는 1998년부터 혜태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강철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협상 결렬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부터 이틀 뒤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강철 선수의 삼성 라이온즈 입단 소식이었죠. 1985년 마지막 우승 이후 계속해서 우승에 실패했던 삼성은 그 어떤 구단보다 우승에 굶주려 있었고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강철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삼성의 의지는 대단했는데 혜태구단 관계자는 이틀 만에 계약이 전격 성사된 것은 삼성이 규약을 깨고 사전 접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삼성의 전수진 대표이사는 삼성은 우승을 원하는 팀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강철 같은 투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푸른 옷을 입은 이강철 선수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삼성에서의 첫 경기에서 2이닝 5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고 5월 한 달 동안 5경기 3번의 패전 투수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수술 후유증이 남아있었는지 상당히 불안해 보였고 결국 시즌 14경기만을 등판한 채 7점대 평균 자책점이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부진은 대구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이듬해인 2001년 김웅용 감독을 조우하게 되지만 그의 부진이 반복되자 삼성은 그를 현금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아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한 타이거즈에 돌아올 수 있었고 삼성과 이강철의 만남은 안 좋은 기억만을 남긴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타이거즈로 돌아온 이강철은 그동안 재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삼성에서의 모습과 달리 무언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9월 19일 기아 선수로서 첫 승을 올린 이강철은 최근 투구 폼이 안정되면서 구위가 좋아졌다. 짐을 벗어던진 것 같고 팀을 위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느덧 기아의 감독이 된 김성환은 표정으로 보나 던지는 것을 보나 이강철이 살아난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 라고 말하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철은 2002년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그 반가움에 답하듯 부활했습니다. 30 중반이 넘는 나이, 무릎 수술 이후 그는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없었지만 팀 허리에 든든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2002년 17세이브와 8개의 홀드, 2003년에는 9세이브와 14개의 홀드를 기록하는 등 그는 마무리 투수로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5월 13일 현대와의 경기에서 2개의 탈삼진을 추가한 이강철은 종전 선동열의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동열 코치는 좋아하는 후배가 기록을 달성하니 기쁘다 라고 말하며 축하를 보냈고 그와 함께 기록 경쟁을 벌였던 송진우 또한 박수를 보내며 위대한 잠수함 투수의 말년을 멋진 기록으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2005년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KBO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잠수함 투수의 여정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언더핸드 투수는 오래 던지지 못한다는 편견을 뒤집었던 이강철 선수. 한국을 대표했던 잠수함 투수로 그의 10년 연속 10승 기록은 오래도록 깨지지 못할 기록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의 기록만큼이나 야구를 사랑하고 팀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정신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